소소하지만 굉장한 동네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는 곳, 오늘 밤도 문을 열었습니다. 도란이들 어서오세요. 도란도란 담소가게의 유정 그리고 민준입니다. 동네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는 구멍가게와 평상 같은 방송을 지향하는 도란도란 담소가게 26번째 시간이고요. 저는 유정, 저는 민준입니다. 목소리 무슨 일이죠? 지금 오프닝을 저희가 4번 했나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동네가왕이라는 저희 자체적인 행사를 하고 왔는데 네네네. 오늘은 정말 잠 오는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심야 방송. 네, 사실 좀 네. 전에 게스트분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네. 목소리가 좀 나오길래 네. 살짝 들떴다가 오프닝을 넣었는데 네. 갑자기 또 이 톤은 안 되는구나. 네, 평소 톤으로 했을 때 목소리가 나오는 거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동네가왕의 MC를 보셨나요? 네, 동네광 MC를 보면서 네. 이제 시민분들이 굉장히 즐거워하셨고 네. 또 요즘에 살인적인 일정으로 네. 굉장히 많이 이제 몸을 혹사시키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네. 저도 좀 책에 빠져가지고 네네. 책을 좀 많이 읽고 수업 준비도 하고 여러모로 바쁜 일정들이었고 여름이 되니까 오히려 또 몸이 지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여름 되니까 많이 지치죠. 네. 저도 초등학교에 봉사를 다녀왔어요. 근데 이게 뭔가 초등학교 친구들이랑 같이 라포를 형성하는 과정이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 도란도란 담소가게 짬밥으로 열심히 하고 왔습니다. 우리 짬밥이라는 단어는 좀 유정량과 어울리진 않는데 또 막상 들으니까 어울리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럼 26번째로 담소가게를 찾아준 손님을 피곤한 목소리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부산 서산구에 살고 있는 22살 김현정입니다. 네, 오늘의 손님은 김현정 님입니다. 저희 담소가게는 어떻게 알고 찾아주셨나요? 저는 사실 이 도란도란 담소 가게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진짜요? 네, 1화부터 지금 23화까지 올라가 있나요? 맞아요. 네, 다 봤는데 네. 제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고은 씨랑 선영 네네. 씨도 출연을 했었고 네. 저번 주에 그 하정원님, 앱솔님도 출연했었어가지고 맞아요. 뭔가 나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 네네네. 뭔가 내가 이들보단 조금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들보다 잘할 수 있지는 않을까? 굉장한 네. 자신감.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민준님께 이제 개인 카톡으로 저 네. 출연해보고 싶어요 해가지고 네네네. 나오게 됐습니다. 그럼 이때까지 들은 회차 중에서 현정님의 최애 회차는 뭔가요? 아무래도 고은 씨랑 선영 씨가 나왔던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뭔가 평소에도 자주 만나고 춤 연습하고 하는데 네. 뭔가 이 친구들한테서 몰랐던 이야기를 좀 알게 된 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매력을 알게 됐다고 해야 되나? 네네네. 네,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들어보니까 앱소울님하고 최근에 좀 친해지신 것 같아요. 네, 진짜요? 맞아요. 네네. 어떻게 또 친해지시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주말에 자주 연습을 나갔었어요. 네. 앱솔님이 이제 평일에 일하시고 주말에 연습을 나오시고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얼굴을 자주 보게 되는 게 있더라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뭐 편하게 얘기해 반말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그래 알겠어 앱솔아 이렇게 하니까 반말이 의미가 오빠가 아니라 말을 놔버렸군요. 친해지려면 반말을 하는 게 제일 뭔가 편할 것 같고 맞아요. 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근데 지금까지도 반말을 하고 카톡도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얼핏 보면 네. 이 현정 씨가 굉장히 장신으로 네. 쭉쭉 뻗은 맞아요. 신장이 굉장히 대단한 네. 포인트인데 앱소울님은 또 네. 아담하시고 네네네. 귀여우세요. 네네. 맞아요. 맞아요. 둘이 같이 있으면 네. 누가 이제 언니인가 누가 그런 구분이 안 되긴 합니다. 빅앤 스몰 조합이라 그러죠. 네, 신기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오늘 현정님과 도란도란 담소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정하는 오늘 담소의 가치. 당신의 이야기는 얼마짜린가요? 오늘의 담소 가게 시가는 저는 오늘 담소를 영원이라고 측정을 했는데요. 네네네. 그 이유는 제가 말하고 막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하는 거를 네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가치를 매기고 싶지 않기도 하고 솔직히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이게 유튜브에 올라갈 거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네. 보니까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니까 네, 영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주 당차시고 맞아요. 개성이 넘치는 모습이 처음부터 뿜뿜 나오는데요. 맞아요.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대화가 앞으로도 펼쳐지길 바라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요? 좋아요. 오늘의 손님의 사소하지만 특별한 TMI를 청취자분들께 물어봤습니다. 손님의 취향은 둘 중 하나. 과연 청취자분들은 정답을 맞췄을까요? 스토리 TMI. 네, 저희가 미리 051FM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현정님의 특징에 대해서 투표를 걸어두었는데요. 과연 청취자분들은 현정님의 특징을 맞추는데 성공했을까요? 현정님은 최근에 정확한 성씨 본관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김해 김씨, 경주 김씨 두 개 중에 어떤 성씨일까요? 투표 결과는 김해 김씨 3표, 경주 김씨 10표로 경주 김씨의 승리. 네, 청취자들이 맞췄나요? 네, 맞습니다. 경주 김씨는 제가 좀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아, 네. 왜 김해는 수로왕릉 되게 유명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경주 김씨는 또 어떤 분들이 있으시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게 경주 김씨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네. 그냥 저희 대한민국에서 제일 흔한 성씨가 김씨고 네. 그 김씨 안에서 또 본관이 제일 많은 게 김해 김씨다 보니까 그냥 저도 그런가 보다 하고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제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네. 아빠 저 김해 김씨예요? 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네 경주 김씨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군요. 이게 보니까 김알지. 신라의 김알지. 네. 어디선가 한번 들어본 적 있는 이름이죠. 김알지. 네. 김알지. 삼국유사에 많이 나오는. 네. 그 알에서 태어난 분인가요? 금괴에서 소나무에 걸려있던 금괴에서 알은 박혁거세. 네. 제 목소리도 좀 알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아요. 김과 박과 석 신라 왕 3대 성씨. 저도 사실 그 신라 6대 귀족 성씨인 그래요? 네. 뭔가요? 베지타 선생님의 후손인데 네. 네, 베지타 얘기하면 다 드래곤볼 얘기한다고 제가 드립치지 말라면서 믿지 않는데 일단 비슷한 경우를 많이 겪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주 김씨라고 하면은 좀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이런 전통이나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전통이라기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남해 출신이어가지고 남해? 네. 네. 그래서 뭐 항상 제사 이런 게 있으면은 꼭 산소 이런 거를 꼭 방문을 한다든지 남해로요? 네. 와. 이제 뭐 외가 쪽도 어머니가 전라도 광주 출신이어가지고 네. 광주 출신이군요. 네. 공교롭게도 제가 광주에서 학교를 다닐 때 네. 첫 직장 인턴이 남해였습니다. 오. 남해초등학교. 굉장한 네. 공통점이 있네요. 남해초등학교로 파견을 나갔었죠. 네. 첫 경력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전라도 광주 막 이렇게 남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 화개장터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었고 화개장터. 화개장터 이걸 갖다 그러네요. 이 남해가 보물섬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가면은 맞아요. 또 독일 마을도 재밌고요. 맞아요. 거기 가면은 그 독일 부어스트 전통적인 소시지를 파는데 정말 가성비는 떨어지지만 한 번쯤은 먹어볼 만한 진짜 맛있습니다. 맞아 맛있습니다. 네, 그 주인 아주머니도 너무 친절하시고 네,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한 10년 전에 남해 여행을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10년 전 기억이 나세요? 당연하죠. 너무 인상 깊으면 나더라고요. 10살
12살 때 12살 쯤이죠? 네, 초등학교, 중학교쯤에 갔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또 가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가 있어야지 좀 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12살 이럴 때 기억나면은 뭐 야인시대 보고 이렇게 주먹질 따라하고 바람처럼 스쳐가는 노래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밖에 안 나는데 전 22살입니다. 운치 있는 이렇게 선을 그으시네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경주김 시인 김현정님의 자기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까도 인사를 드렸지만 경주김씨 22살 김현정입니다. 네, 이름의 의미가 특이해요. 빛날현 정할적인데 이걸 풀어서 해석하면 어떤 의미인지 들으셨나요? 저희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인데 네. 이제 빛나는 길을 나아가라라는 뜻으로 아.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길을 정한다 뭐 이런 말도 될 것 같고요. 네, 맞아요. 네, 올해 22살이신데 공교롭게도 20살부터 2년간을 코로나로 보냈겠어요. 맞아요. 맞아요. 할 말이 많으시겠습니다. 지금 또 비대면을 하고 있고요. 네. 네네. 뭐 이제 학교 이런 것도 공지가 내려오면은 직접 다 카톡으로 다 공지를 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직접 얘기를 못 하고 제가 학생회 활동도 하고 있는데 네네네. 그 모임 수도 확실히 적어지고 반 총대끼리의 만남도 점점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네, 제 인생에서 대학교라는 게 조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총대 하면 대학에서만 이제 얻을 수 있는 리더십을 좀 얻을 수 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요즘은 워낙에 휴대폰으로 하다 보니까 남들 하는 걸 좀 따라하게 되는 맞아요. 그런 배움보다는 좀 활용적인 측면에서 쓰다 보니까 맞아요. 뭔가 맞아요. 이렇게 리더십을 늘릴 수 있는 직책이 맞나? 이런 궁금증도 들 수 있을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좀 안타까운 반면에 또 이렇게 밝은 웃음을 유지하는 걸 보니까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가고 계신 것 같아서 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학과 행사 같은 거 많이 하시나요? 그런 거 잘 없어요? 지금은 없는데 네. 9월, 10월쯤에 체육대회가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는 있는데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코로나 학번이라 가지고 올해부터 약간 대학생활다운 대학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우린 다 대면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이게 또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맨날 비대면에 적응하다가 딱 대면을 하니까 체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또 여기서 가장 유일한 대면 세대인 네. 제가 또 한마디 거들어 보자면 저희 때는 말이죠. 나 때는 말이야. 네, 저희 때는 말이죠. 일단 OT라는 게 있었습니다. 저희도 OT는 OT에 가면은 이 펜션이라고 하는 그런 숙소를 큰 곳이 있어요. 맞아요. 연수센터 같은 데를 가가지고 이제 MT 가면 트레이닝이라고 하거든요. 네. 멤버십 트레이닝인데 네. 해병대 군복을 입은 선배들이 진짜. 빨간 모자 쓰고 와가지고 열중샷 하고 저희한테 막 기합을 주고 같이 이렇게 어깨 동무하고 오리걸음하고 아마 그때 제 십자인대가 나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랬다가 저녁 되면은 또 맛있는 밥을 주면서 이제 당근과 채찍을 골라서 주거든요. 네. 뭔가 우리가 이렇게 같이 어깨 동무하고 이제 쭈그려 앉은 게 사실 이유가 없는데 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협동심이 생긴 것 같고 취하거든요. 거기서 이제 실제로 술을 먹고 또 취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날 되면은 이제 사우나를 같이 갈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거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장기 자랑을 하거든요. 네. 그럴 때 다른 학과 학생들이랑 같이 합니다. 진짜요? 네, 저희 우와, 학과는 또 체대였기 때문에 네네네. 이 소위 말하는 여성 학생이 비율이 많은 여탕학과, 이제 간호학과라든지 네. 물리치료학과 네네. 친구들과 같이 이제 장기 자랑을 할 때 완전 전쟁터가 되죠. 누가 잘하나. 우와. 네, 그때 저도 이제 노래를 항상 빠지지 않고 불렀는데 네네네. 뭐 제 이름을 불러주는 그 환호들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 것 같고 네, 짜릿하셨겠어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다는 걸 방금 알았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은 또 그런 행사들이 많이 줄어가지고 뭔가 인간관계의 참맛을 그렇게 쑥 지나가는 폭풍 같은 지금은 생각도 안 나고 연락도 안 하는 사람들이지만 네. 폭풍 같은 기억들이 좀 있는 게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는 것 같긴 해서 네,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리고 또 MBTI 요즘에 또 학생들이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사실 저희는 네. MBTI를 저희 때는 말이죠. MBTI를 알 필요가 없었어요. 왜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술자리에 가면 야이 무식한 놈아 아니면 야이 예민한 놈아 너는 신경이 너무 예민해 아니면 야 너는 왼발을 잘 못 써 이런 식으로 MBTI를 알 필요가 없이 내 특성을 다 알려주거든요. 네, 평가에 익숙해요. 뭐 저보고 뭐
더럽다고 하니까 뭐 더러운 줄 알고 네. 뭐 키가 크다고 하면 키가 큰 줄 알고 넌 예민한 것 같다 하고. 근데 요즘은 또 그럴 대화의 기회가 많이 좁아져서 맞아요. MBTI가 좀 유명해진 것 같은데. 약간 MBTI가 대화의 물고 역할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나를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맞아요. 이제 나름대로 과학적이라는 또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떻게 ESFP랑 ESTP가 나오셨어요? F랑 네. T가 왔다 갔다 하네요. 네, 항상 MBTI 검사 이런 거를 하면 네. 항상 반반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래서 요즘에는 ESTP로 굳혀진 것 같긴 한데 네네네. 그래도 항상 검사를 하면은 5대5, 6대4 정도로 이게 나오는. 특징이 뭐죠? F... 두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은 외향적이고 네. 또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요즘 그 MBTI 팩폭 이런 거 있던데 보셨어요? 네, 저 많이 봤죠. 맞아요. 많이 보셨어요? 팩폭, 뭐 MBTI 빙고, MBTI별 연애 유형 이런 것도 요즘에 검색하면 많이 나와서 본인은 좀 네. 어떠세요? 저는 약간 친화력이 좋은 편이고요. 네네네.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직진하는 스타일. 오. 아직 생겨본 적이 없나 봅니다. 네. 아 근데 친화력이 좋으신데 네. 저랑 같은 단체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저랑은 그렇게 친화력이 생긴 것 같지 않은데 좀 많이 어려운가요? 아니요, 요즘에는 많이 편해졌습니다. 옛날보다는. 많이 편해진 거군요. 몇 년 보신 거예요? 18살 때 이 친구가 들어왔으니까 3년, 맞아요. 이제 4년 차죠. 네. 네, 이제 편해졌는데 한 달에 연락을 한 2번, 3번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안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사적인 연락 잘 안 하거든요. 네, 필요한 거 있을 때 연락하거나. 네. 네네네. 그래도 이렇게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기회가 생겨서 참 051FM에 다시 맞아요. 한번 깊은 감사를 감사합니다. 네, 드리고요. 또 다른 특징이 있을까요? ESTP? ESTP. ESTP가 약간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 그래요? 맞아요. 네. 어떤 것 같아요? 그래도 뭔가 열심히 조언을 해주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뚝딱거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F랑 T랑 거의 반반 나오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약간 F는 본인을 약간 갉아먹게 되고 감정에 빠져가지고 좀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T랑 반반씩 나오면 되게 이성적인 것과 감정적인 게 그냥 공존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회식 자리에서 공교롭게도 공감 능력에 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눴는데요. 네. 제가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진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사실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왜 영화를 네. 보거나 상황을 보면 눈물을 많이 흘리고 네. 그래서 나는 내가 공감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능력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니까 다들 상황이 공감해 가서 이렇게 막 공감을 해주는 게 아니고 그냥 상대방이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그런 반응이 맞아요. 나오는 거라고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덜 억울해졌어요. 현정 씨도 공감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들 그냥 그런데 말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공감 능력으로 보이는 거고 그래서 다들 물어보니까 공감을 못할 때도 많대요. 그냥 이제 뭐 맞아요. 토닥여주는 것도 많고 맞아요. 그냥 저런가 보다 힘든가 보다 그게 공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공감이라면 상대에게 생긴 사건이 나에게 생긴 사건인 마냥 이렇게 눈물이 나고 그런 능력이 뛰어나시군요. 네. 저도 그런 그 능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노래를 부르면서 많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거든요. 정말 내가 이별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별을 한 것 같고 얼마 전에도 공연을 갔다가 끝나고 나서 집에 와서 대팍 울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진짜 공감인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다는. 네, 그래서 그게 되게 괜찮다는 거.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네. 네. 약간 ESTP가 본인이랑 좀 비슷한 것 같나요? 네, 뭔가 또 ESFP를 보면은 난 것 같은데 싶기도 하고 ESTP를 보면은 뭔가 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궁합이 어떤 게 제일 최악이고 어떤 게 제일 좋던가요? MBTI로 따져 보면은 ENFJ가 제일 최상의 궁합이고. 사실 저도 ENFJ인 줄 알았는데 네. 최근에 제가 그 정신과에서 ADHD 진단을 받았지 않습니까? 약 먹고 재니까 ENTP가 나오더라고요. ENTP. 네, 그래서 보니까 ENTP가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 자신에게 좀 솔직해졌거든요. 네, 그래서 보니까 ENFJ가 되고 싶었던 ENTP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ENTP랑은 좀 안 맞는 궁합일 수도 있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T가 있으니까. 아, 그러네요. 네네. TP가 있군요. 네. 오. 근데 원래 MBTI가 같은 것끼리 맞는 게 아니라 약간 다른 성향끼리 이렇게 잘 조합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전 좀 힘들었는데. 아, 이제 ENTP나 ESTP인 네. 경우에는 네. ENFJ랑 맞는 게 네. E는 공감대가 활동적인 건 맞으면서 네. 또 FJ잖아요. 네. 근데 FJ는 ENTP랑 완전 다르거든요. 맞아요.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맞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앱솔이랑도 이야기하면서 MBTI 얘기가 나왔었는데 MBTI 뭐냐 이렇게 하니까 ENFJ라고. 그래서 잘 맞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잘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 그 친구가 이렇게 또 친화력이 조금 제가 걱정을 했었거든요. 네, 왜요? 저희 라디오 나왔을 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 좀 뭐랄까 소극적이고 남들을 되게 배려하는 성향을 가져가지고 맞아요. 네. 되게 조심스럽고 네. 섬세하기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이 좀 기에 눌려서 적응하지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현정양이랑도 잘 지낸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또 은근히 뿌듯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워낙 좋으니까 성격이. 네, 또 특별한 점이 소스류를 싫어한다고 해요. 네. 맞아요. 약간 감자튀김 이런 것도 먹을 때 네. 케찹 안 찍어 먹고요. 샐러드 같은 거 먹을 때도 드레싱 안 뿌려 먹고요. 네. 소스 맛보다는 그냥 재료 본연의 맛을 조금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막 순대, 간허파 이런 거 먹을 때도 소금 안 찍어 먹어요? 네, 안 찍어 먹어요. 떡볶이 좋아하세요? 네. 어떻게 된 거죠? 떡만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떡볶이는 좀 다르지 않을까. 그렇죠. 맞아요. 떡볶이는 뭐 많이들 좋아하시고 네. 좀 날것의 음식을 싫어하신다고 하네요. 생선회 뭐 이런 것들 입맛에 안 맞다고 좀 물컹거리는 걸 싫어하시나 봅니다. 네, 생선, 회 이런 거를 약간 조리한 음식이면 먹을 수 있는데 네네네. 약간 진짜 그거는 뭔가 먹으면은 네. 몸에서 안 받쳐주는 게 팍 느껴져서 네,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네, 그럼 뭐 소화 기관에 따라서 네. 그런 분들도 더러 있다고 하니까. 그럼 맛 같은 거는요? 제가 좋아하는 맛이요. 아니 이게 날것의 음식의 맛을 싫어하기도 네. 해요? 맛도 식감도 별로 마음에 안 들고. 네, 맞아요. 그렇구나. 네. 그러면 또 사실 생선이나 회를 싫어하는 분들이 네. 음식에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사실 이런 날 것들은 좀 비싼 편이고 네네네. 이제 조리된 것들은 오히려 싼 편이거든요. 이런 모순적인. 맞습니다. 직접 조리하는 거는 비싼데 남이 공장식으로 조리해주는 건 좀 싼 편이라 가지고 가성비는 좋은 입맛입니다. 네, 걷는 것을 또 굉장히 좋아하신다 그래요. 네, 최근에 엄궁에서 구포역까지 걸었다고.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거리를 재본 적은 없는데 7km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럼 몇 시간? 한 3시간? 저는 되게 막 걸음이 빠른 편이고 네네네. 되게 빨리 걷고 그런 걸 좋아해서 네네네. 1시간 반? 2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2시간 정도네요. 네. 지하철 한 칸이 2km거든요. 그래요? 한 칸과 한 칸 사이의 거리가 대부분 2km 정도 된다는데 네. 7km면은 뭐 지하철 한 4-5칸 정도를 그냥 걸어서 맞아요. 간 거니까 네. 걷는 걸 정말 너무 무리하게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번씩 매일 걷진 않고 한 번씩 그냥 생각 정리하면서 맞아요. 걸을 때마다 생각 없이 이렇게 걸으면은 진짜 5km 걸을 때도 있고 7km 걸을 때도 있고. 생각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생각이 없는 상태로 걷는 건가요? 아예 생각이 없을 때도 걸을 때도 있고요. 생각 정리할 때도 걸을 때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 좀 한 생각 정리를 하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최근에 총대 이런 역할을 하면서 약간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욕바지를 되게 많이 그 욕을 듣는 그런 상황이 많았었어가지고 네, 집 가서 많이 울고 네, 막 그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었어가지고. 누가 그렇게 욕을 하던가요? 맞아요, 제가 한마디 누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2번이나 갔다 와가지고 네. 오늘 시원하게 풀고 가야겠네요. 네, 좋습니다. 저는 이런 좀 약간 앞담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네,
총대 활동뿐만 아니라 그 조별과제 하면서도 네. 뭔가 무임승차라고 하죠. 네네네. 그런 걸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았었고 네. 그리고 과제 이런 것도 하면서 안 낸 사람도 되게 많았어가지고 네. 왜 안 내냐, 왜 총대로서 활동을 안 하냐, 너가 잘 했어야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자존감도 떨어지고 네. 내가 잘못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되게 화가 나가지고 그때 구표까지 걸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총대가 맡아야 되는 사실 총대 교육을 해준 것도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런 말 하는 맞아요. 분들이 맞아요. 뭐 총대면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런 조언이 먼저 나왔으면은 네. 듣고 보면은 또 그 사람이 말하는 것도 맞을 수 있는데 무작정 뭐 총대 맡으라고 총대 매놓고 맞아요. 못했다고 뭐라 하면은 뭐 경력이 있어야 취직을 하죠. 그니까요. 네, 경력은 어디서 쌓죠? 네, 전체적으로 이런 공감은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장인분들도 그런 고충이 있으실 거고 네. 뭔가 잘 가르쳐줄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쁜 놈들이네요. 맞아요, 진짜. 지금 보이는 라디오인 걸 의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 귀여웠습니다. 메이크업도 조금 힘을 주시고 옷도 좀 멋있게 입었거든요. 맞아요. 네, 역시 이제 22살의 파릇함은 여전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제 걷는 걸 좋아한다기보다 스트레스 받을 때 걷는 걸 좋아하는. 네, 자기만의 해소 방식인 것 같고. 근데 걷는 게 진짜 스트레스 해소에 굉장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저도.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지하철보다는 버스를 좋아하시고 네. 네, 이 야외를 구경하는 맛이 또 있죠. 맞습니다. 네, 해화동이라는 노래 들으면 아시겠지만 맞아요. 그 노래 들으면서 흘러가는 풍경등을 바라보면 비틀거리는 전철을 타면서 네. 밖을 딱 바라보면 진짜 또 저녁 시간에는 비틀거리는 전철이 아니라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토를 하고 그런 풍경들도 많이 느껴지고요. 이게 도시의 삶입니다. 맞아요. 버스 여행 같은 것도 많이 가보셨나요? 맞아요.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 여행도 되게 많이 해봤었고 네. 저는 지하철 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해요. 네. 뭔가 지하라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오래 타면 답답한 느낌이 맞아요. 들어서 맞아요. 네, 지하철은 진짜 해운대나 기장 쪽 가지 않는 이상 잘 안 타는 편이고요. 네. 네, 오래 걸리더라도 그냥 일찍 일어나서 그냥 버스 타자. 오늘도 버스 타고 왔거든요. 여기까지. 1시간 반 정도 걸리긴 했지만 재밌었습니다. 아무래도 실제로 지하철이라는 게 주변에 보이는 환경이 좀 적고 지하에서 맞아요. 가는 경우에는 평소보다 습할 수밖에 없죠. 네네네.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 따닥따닥 붙어 있어가지고 답답한 것도 있는 것 맞아요. 같아요. 또 의자 방향도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맞아요. 보기 싫은 걸 마주 봐야 되는 그런 보기 싫은 거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뭔가 모르는 사람을 마주 봐야 되는. 버스는 맞아요. 그래도 뭐 앞면을 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게 좀 창밖을 차이가 봐도 있지 되고. 않을까. 네. 네. 체력이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주위에서 그렇죠. 에너자이저라고 부르기도 하고. 네, 맞아요. 네. 근데 체력은 저도 이 나이 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평균 여성의 키 웬만하면 그 체력으로 다 이길 수 있다는 건가요? 체력으로 거의 다 체력으로는 솔직히 자신이 없지만 키는 자신 있습니다. 키가 몇인가요? 최근에 재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네. 올해 초 기준으로 175입니다. 유정양도 장신 아니신가요? 근데 저는 169입니다. 와, 70. 유정양이 좀 아담해 보이시네요. 70으로 합시다. 반올림해서. 친화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저 70 하겠습니다. 네, 170과 175. 일단 유정양을 이겼으니까 장신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춤추실 때 완전 다리랑 팔다리가 엄청 쭉쭉 뻗어서 되게 예쁘게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고은 씨가 저한테 하는 말이 네. 스트레칭 이런 걸 하면 와 언니 다리 너무 길다. 스트레칭이 춤처럼 보일 수 있죠. 저도 이제 공연을 많이 봤는데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그 댄스가 어떻게 보면은 한계라고 할 수 있어요. 키 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안무를 소화해야 되는 한계가 있는데 네. 키 큰 사람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안무를 한다면 네. 굉장히 보고 있으면은 뭔가 거대한 그 물체가 행위 예술을 하는 정말 그냥 보고 있으면 눈이 뺏겨요. 그럴 네.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른 동작보다는 굉장히 이렇게 곡선을 살리는 동작들을 할 때 네. 저 친구가 키가 장점이구나 네. 이런 걸 느낀 것 같고 저- 어제도 공연을 했는데 네네네. 굉장히 잘 소화를 한 것 같습니다. 어, 네.
왜냐면 저희 팀 애들이 다 작아요. 아, 그래요? 160대거든요. 아, 심지어 네. 이 유니팀 이름이 티니즈예요. 아, 타이니즈. 아, 네. 귀엽다. 네. 네, 그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열심히 막 땀을 흘리고 막 엄청 열정적으로 막 뛰는데 네. 가끔은 좀 작아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현정양의 존재가 그걸 해소해 주는 것 같아서 좋습니다. 뭔가 저도 춤에 일가견은 없지만 되게 키가 크신 분들은 휘적휘적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잘 추시는 분들은 진짜 선이 예쁘게 살려가지고 그렇게 춘다고 하는데 현정님이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네, 또 마이크 잡고 노래를 하면서 춤을 춘 적도 있는데 체력이 진짜요? 좋다 보니까 노래도 또 준수하게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그런 라이브 공연도 가능한 것 같고. 다음에 꼭 보러 가겠습니다. 네, 아, 여기 네. 나온 자랑보다 훨씬 자랑할 게 많은 분인 것 같습니다. 네. 뒤끝이 없고 쿨한 성격이시고 네. 지난 과거의 일에 걸고 넘어지지 않는. 우와, 굉장히 부러운 성격이네요. 네, 이런 분들이 또 이 대한민국 남성들에게 1번 연애 상대로 꼽히죠. 네, 실수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잊어달라고 네, 꼽히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날 자고 일어나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냅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실수를 잊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되게 스트레스가 많이 없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좀 특이한 게 묻고 싶은 게 취업을 하고 사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 고등학교 동창 친구가 있다 하시는데 네. 이게 자기 자랑 타임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로 자랑스러운 거죠?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연락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네. 그 친구를 최근에 만났어요. 4월 초인가? 이제 저 포함해서 이제 4명 해가지고 5명이서 만났었는데 네. 그냥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나 취업했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취업했냐 이러니까 그 자기 아는 지인 중에 웹툰 개발하고 그림 우와. 그리는 사람이 있다 해가지고 그냥 거기 지인 찬스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취업을 했으면 얘기를 해야지 하면서 막 진짜 제가 술 다 사주고 막 먹을 거 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축하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 네. 네, 그거를 자랑을 하고 싶었어요. 취업한 친구를 응원해주는. 그거 멋진 거죠. 맞아요. 네, 배 아파하지 않고. 네. 그리고 또 어느 네. 유명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 네, 친구가 맞아요. 잠재력을 발휘한다면. 멋있다. 네. 되게 특별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웹툰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네. 자랑스럽고. 네, 그리고 사람 만나는 걸 좋아하고 주변 사람들과도 많이 쉽게 친해진대요. 네, 아까 들었다시피 네. 앱소울님과 친해진 사례를 통해서. 네. 네, 그리고 좀 전에 또 유정량을 칭찬하는 69에서 70% 올리는. 맞아요. 네. 말씀을 되게 예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센스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좋아요. 현정님의 이제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하이라이트죠. 운세 시간입니다. 네. 네, 여기까지 현정님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이제 현정님의 운세를 봐드리는 시간. 도란도란 운세 가게 시간입니다. 도란도란 운세 가게에서는 4가지 운세를 봐드리고 있는데요.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능력운, 애정운, 재물운, 건강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운 보시겠어요? 저는 건강운을 선택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살고 계시는 분이 건강운을 더 건강해지려고 하나 봅니다. 김현정님의 건강운을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고난 건강이 굉장히 높은 편에 속하세요. 그래서 걷는 것도 무리가 없고 체력도 네. 좋으시고 초년에는 큰 무리 없이 건강을 유지하는 시기라서 잔병이나 다치는 일이 한두 번 나타날 수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안정된 건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이제 청년기에 이르러서는 컨디션이 더욱 좋아지고 에너지도 넘치며 건강이 좋아지지만 신경이 예민해지는 면이 있기 때문에 간혹 위나 장이 아프게 되는 일도 나타납니다. 중년기에 이르러서는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시기인데요. 그동안 쌓아왔던 좋지 않은 식습관과 운동 부족 등이 이 시기에 이르러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한 번은 큰 수술을 하게 되는 운도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타고난 건강이 있는 분들이 대체로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괜찮을 거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누구나 아플 상황은 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체육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아플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병원을 간 횟수를 보니까 일반인들의 100배로 많이 갔더라고요.
엄청 많이 가고 또 어머니께서 보험을 1년에 한 개씩 늘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그때부터 오히려 관리를 하다 보니 네. 남들보다 좀 더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저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아프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번 아프면은 되게 시게 아픈 스타일이라서 네. 감기 한 번 걸리면은 진짜 2주 가고 이러거든요. 맞습니다. 네, 면역력이라는 게 관리를 해야 유지가 되는데 네. 떨어질 때는 확 떨어져 버리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또 수술운이 있는 게 좀 걱정입니다. 수술운이라는 게 사고와도 직결되는데 장기 수술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중년의 건강을 위해서 청년기와 중년기에 꾸준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에 이어서 이 사고 운세가 좀 있습니다. 올해고요. 특히나 자가용을 몰고 가다가 본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날 수 있다고 하는데 자가용은 또 안 타고 다니시지만 네. 제가 최근에 연습실을 가는 모습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달리기를 해서 도로를 크로스를 해서 가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손가방을 하나 들고 엄청 빠르게 뛰어가던데 또 아시다시피 175에 그렇죠. 길쭉길쭉한 댄서가 네. 그 다리를 이용해서 달리면 얼마나 그게 장관이겠습니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30km로 가는 와중에도 눈을 현종이다 이렇게 하고 봤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또 코너에서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게 자기 몸이 자가용입니다. 네. 교통사고거든요.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게 올해에 운세가 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 또 이로 인하여 몇 개월간의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심리적으로 급하게 하지 말려는 이런 관리가 네.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순발력을 위해서 스트레칭을 자주 하시고 또 요가를 평소에 자주 하시면 도움이 되고요. 이 요가가 되게 느린 운동 같은데 순발력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맞아요. 한 번 하면 진짜 온몸이 다 풀리고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근육이 쌓이면 엄청 빨라지는 거죠. 춤추는 것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지 않나요? 사실 춤을 계속 추면 몸이 오히려 느려집니다. 아, 그래요? 네, 이 근육의 피로도가 쌓이면 네. 근육이 수축하고 늘어나는 그 행위들이 수축만 반복을 하는 게 춤이거든요. 네. 이완시키는 것은 스트레칭뿐입니다. 그래서 댄스를 해주었으면 그만큼의 시간에 상응하는 이 스트레칭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구나. 춤을 3시간 췄으면 5시간의 스트레칭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강화하는 게 요가 같은 거죠. 짧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풀어주는 네, 그런 활동도 있고요. 또 음식으로는 닭고기나 개고기, 왜냐하면 심혈관 질환이나 심폐 기능이 조금 건강한 몸 중에는 약점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 닭고기, 개고기, 돼지고기, 삼계탕 같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좋고 또 적당량만 즐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한도 내에서 네. 네, 굉장히 슬픈 표정을 하고 계시는데 네, 또 채소를 많이 드셔야 됩니다. 무나 당근, 더덕, 버섯, 도라지 같은 음식. 네, 도란도란 도라지. 아유, 죄송합니다. 네, 재밌습니다. 네. 네, 호두와 배, 매실, 살구, 자두, 밤 같은 음식 좀 달달한 것들을 먹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고구마, 율무차, 현미 등도 네, 좋습니다. 오. 심폐 기능이 좋지 않고 이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로는 폐에 도움을 주는 운동을 자주 하는 것이 좋고요. 운동 시간은 하루에 30분 이상씩은 꼭 지켜주는 것을 추천합니다. 무엇보다 등산이 좋다고 하니까요. 맑은 공기를 좀 쐬어주고 걷는 거 좋아하신다니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이기대 혹시 아시나요? 압니다. 네, 남구 알고 있습니다. 이기대. 이기대 둘레길을 걷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바닷바람 중에도 정제된 바람이 오기 때문에 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매연을 배출하는 항구가 많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공기는 굉장히 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되게 예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다가 또 미세먼지가 그쪽에는 특이하게 또 안 쌓여요. 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지대가 이기대에 이렇게 벽이 막 있잖아요. 네네. 이 벽돌들이 자연스럽게 있고 그 앞에 바다가 적당히 이렇게 앞에 방어벽들이 쌓여 있는 바다이기 때문에 공기가 회오리처럼 회전을 해서 돌아요. 회전을 해서 도는 공기의 장점은 먼지는 위로 올라가고 공기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맡을 수 있는 공기에는 미세먼지가 좀 덜 쌓이는. 그래서 항상 이제 좋은 공기를 유지하는 자연의 공기청정기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그런 걸 많이 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네, 또 건강이 대체로 무난한 편이지만 신경 기능에 가끔 무리가 생겨서 괜시리 예민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요. 또 특히나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예민해진다고 하는데 그럴 때 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소화 기능까지 떨어지게 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경 안정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자기만의 방법, 스트레스 해소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미 걷기를 좋아하시니까 아무래도 그런 것들은 좀 걱정이 덜한 것 같습니다. 또 꾸준한 운동이 필요할 때 가끔씩 귀차니즘이 발동되고 게을러지는 면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이 누적되면은 살이 찌고 병이 생기는, 일이 안 풀리는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사주입니다. 되게 당연한 말들인데 우리가 쉽게 지키지 않는 그런 얘기들이 많은 것 그렇죠. 같아요. 맞아요. 네, 사실- 마지막 문장에서 네. 귀차니즘을 이겨내야 된다. 맞아요. 이 귀차니즘이라는 게 움직이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해결되지가 않아요. 맞아요. 막상 움직이면 좋다는 느낌을 다들 받으실 거거든요. 시작이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현정님의 건강운까지 봤는데요. 혹시 뭐 들어보면서 특히나 공감이 가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고민이 생겼거나 이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건강운과 관련되지 않은 고민들도 괜찮아요. 네. 요즘에 조금 연애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이 이야기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네, 사실 건강원 보는 분들이 연애원 보고 싶은데 건강원을 많이 보세요. 아, 그래요? 어떠신가요? 연애를 하고 싶긴 한데 네. 여고를 나와가지고 아. 주위에 남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네. 네. 요즘에 뭐 사회복지과가 여초과라고 얘기가 아. 많잖아요. 근데 네. 저희 학교에는 남자 거의 6대4 정도로 거의 저희도요. 반반이라서 네. 그래도 이래저래 하고는 있긴 한데 그래도 뭔가 진짜 그냥 친구 끝이라서 뭔가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사람이 주위에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있긴 있으신가요? 있네요. 안 돼요. 여러분이 재밌다, 방송을 1화부터 23화까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저는 좀 특별한 능력이 있어요. 다 알 수가 있어요. 와, 그렇죠. 꿰뚫을 수 있나요? 여긴 진실의 방입니다. 아, 오 마이 갓. 네. 그분의 특징을 좀 말씀을 해보시죠. 저희가 이상형을 좀 알아보고 네. 또 좋은 조언을 네, 투탑이거든요. 왜 저 탑이 됐죠? 자, 사회복지학과에서 사람을 넓게 보는 능력이 있는 유정 씨와 사람을 좁지만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저의 능력이 합쳐지면 이건 뭐 국가대표급이거든요. 아, 좋습니다. 네. 네,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키는 솔직히 안 보고요. 아, 네. 네, 사실 작아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작은 남자분이라도 뭔가 두 분이 같이 있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맞아요. 막 진짜 마초 같은 남자보다는 귀여우신 분을 조금 아. 좋아하는 편입니다. 네, 그 마초 같은 남자의 대명사하면 아무래도 마동석 씨인데 마동석 씨도 마요미라는 별명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그 마초 같은 이미지와 뭐 그런 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네. 주변에 누군가 한 명 있습니다. 제가 맞아요. 봤을 때. 맞아요. 네, 지금 저분께서 지금 현정 씨께서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한 명을 떠올리고 있는 걸로 제가 간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랑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네, 네, 너무 이제 더운 날인데 이렇게 더운 날에 더 덥게 만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현정님의 건강운에 이어서 연애운까지 예측해봤고요. 뭐 어떻게든 앞으로는 또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길 바라는 게 저희 방송의 묘미니까 맞아요. 네, 또 따뜻한 마무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마지막은 오늘의 손님을 칭찬해주는 시간 토닥토닥 칭찬 가게입니다. 현정 씨가 저희를 칭찬을 각각 해주시면 저희도 현정 씨를 네. 칭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유정님부터 칭찬을 해볼게요. 사실 오늘 처음 만났어요. 근데 네. 저랑 되게 공통점이 많고 맞아요. 벌써부터 뭔가 친해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하이파이브 한번 할까요? 그 유정님 오시기 전에 민주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얘기하면서 네. 너랑 되게 공통점이 많다 이렇게 했는데 네. 벌써부터 내적 친밀감이 쌓이고 친해지고 싶다. 인스타 마팔 한번 하고 싶다. 네. 정말 운명의 장난일 수도 있지만 두 네. 분이 필드에서 만날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필드에서 만날 수도 네,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실습 같이 가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좀 실습 갔는데 막 만나고 막 그러면 네, 일단 인스타 친추하시고요. 네. 네. 제 차례입니다. 민주님은 진짜 오랜만에 막 MC를 보고 이런 거를 봤었어가지고 역시 본업할 때 제일 빛나는 사람이구나. 제가 여태까지 한 게 다 본업일 텐데 그 중에서도 본업이 네. 저도 MC. 제가 뭐 하는 사람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MC 할 때 좀 빛나는군요. 네, 멤버들한테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칭찬을 하자면 그 주변에 밝은 에너지가 굉장히 뿜뿜하는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아지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많이 쌓였고 우리가 그렇게 오랜 시간 보진 않았지만 뭔가 오랜 네. 시간 본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현정님의 에너지가 전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또 사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평소에 이렇게 칭찬을 떠올리면은 항상 칭찬할 거리가 늘 나오곤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할 기회는 적지만 어딘가에서 현정 씨의 이야기가 항상 들려오고 그것이 긍정적으로 들려온다는 거를 좀 전해주고 싶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섞여 있을 때 보면 이제 이런 멤버들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빠지지 않고 나오고도 있고 다들 긍정적인 얘기를 한다는 거. 맞아요. 그게 가장 큰 칭찬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따뜻한 마무리까지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오늘 현정님과 함께한 도란도란 탐구가게 26번째 시간이었고요. 어때요? 오늘 제가 끝나자마자 목이 좀 돌아온 것 같아요. 맞아요. 즐거우셨나요? 다행입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 진짜 저 다음에도 나오면 안 돼요? 아, 좋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것 다음에 같아요. 27회 불러주시면 27회면은 손잡고 나오셔야 돼요. 네, 누구 한 명 낚아서 네, 뭐 그 아담 한 분 한 명 낚아가지고 네. 손잡고 나오세요. 네네. 네 낚아가지고 같이 오겠습니다. 1+1으로 올게요. 특집 방송이 좀 꾸며질 것 같네요.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도란이 여러분, 오늘도 도란도란한 하루가 되셨나요? 도란도란 탐수가게 오늘 문 닫겠습니다. 오늘도 숙면하세요. 안녕.